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선정됐습니다. 제3산업단지 확장 부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일부 등 15만 평이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특구 기업에는 세제 감면과 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돼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여름철 장마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작년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 북부 지역 주민들은 작년 수해 복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또다시 수해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한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36명이 감염되는 등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과 익산에서 30명이 감염됐고 특히 소아청소년 감염률은 77%나 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에게 집중 감염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정부의 기회발전특구에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3산업단지 확장 부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일부까지 15만 평이 특구로 지정된 건데요. 앞으로 세제 감면과 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특례가 적용돼 익산시의 기업 유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체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해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가 각종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특구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도내에서는 익산을 포함해 전주, 정읍, 김제 등 4개 시군이 지정됐습니다.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익산 기회발전특구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 등 바이오 분야, 제3산업단지 확장부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일부까지 15만 평 규모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바이오와 식품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확실한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투자 기업에게는 창업과 증설, 이전 등으로 구분돼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많게는 100%까지 최대 10년이 적용됩니다. 또 필요하다면 지역 실정에 맞게 투자 보조금 확대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익산시는 앞서 지정된 교육발전특구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원광대와 협력해 혁신융합대학원을 신설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 바이오와 식품산업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 만큼 바이오 식품 기업들이 대거 몰려드는 활력 넘치는 성장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업 유치 지원군으로 작용할 기회발전특구, 세제 감면과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특례를 등에 업은 익산시가 바이오, 식품산업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까지 포함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구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착수한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 구상 연구를 통해 기존 새만금 사업 지역인 군산과 김제, 부안을 넘어 익산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오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익산 포함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농생명 산업을 새만금과 연계해 발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새만금 지역의 갈등 해소 방안으로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제시됐습니다. 군산시는 21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공동학술대회에서 최우용 동아대 교수가 이같이 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지원 한양대 교수는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통해 분쟁의 여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대학 교수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원광대 의과대학 1학기 학사 일정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원광대 의과대학에 따르면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대생들은 정부의 휴학 승인 불어지침에 따라 휴학생 신분이 아니어서 집단 유급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광대 측은 교육부가 집단 유급 방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에 내놓기로 한 만큼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8년까지 5대 분야 71개 과제에 4,040억 3,6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가 24개 과제로 가장 많고 주거 분야 5개 과제, 교육 분야 12개 과제 등입니다. 특히 군산시는 군산형 청년 친화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과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 추가 고용 장려금 지급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여름철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작년 수해 복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공공시설 복구 등은 마무리돼 가고 있고 나머지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익산 여산면의 한 마을. 작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었지만 복구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배수로는 3년 전부터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쓸려 내려가 논과 통로에 쌓였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통로를 만들기도 했지만 작년 호우로 임시 통로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저 밑으로 이제 한번 싹 완전 쓸려가가지고 두 군데가 쓸려갔어요. 이제 사람 다니고 이제 트랙터 다니고 하는 자리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에 한번 쓸려가지고 시청에 와서 녹각이랑 놨죠. 그래갖고 이제 다니기 일단 만들었는데 작년에 비가 또 많이 와서 또 한 군데가 또 무너나가서. 올해 여름철 장마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엘니뇨 현상 등으로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마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시로 이제 만들었는데 또 이제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또 사고도 날 수 있고 빨리 좀 복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익산시는 사유시설 피해는 작년 재난지원금으로 보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시설은 56곳 가운데 44곳은 복구가 완료됐고 10곳은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2곳, 삼북천과 배수펌프장은 각각 7월과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본 곳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황. 주민들이 신고했지만 복구되지 않은 곳은 1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만큼 더 면밀한 수해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조금 더 이렇게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 올여름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작년과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게 빠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앞으로 15년 후면 도내 폭염 일수는 지금보다 2배가, 열대야 현상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후변화 전망을 보면 지난 2000년부터 20년간 도내에서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은 날은 한 해 평균 13.7일입니다. 하지만 기온 상승으로 오는 204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한 해 평균 4.6일에서 2040년에는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부터 도내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도내 남부 지역인 남원과 순창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특보 발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많은 장맛비로 인해 계곡이나 하천이 범람하거나 농경지 침수, 토사 유출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장마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떨어져 익산과 군산 등 도내 7개 시군에 내렸던 폭염주의보는 오늘 오후 4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부안 지진 피해가 1,1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안이 1,01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김제 72건, 군산 38건, 정읍 27건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을 해제하고 지진 위기경보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진은 21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1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의원 6명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 정원율 익산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정영묘 의원은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소음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최재현 의원은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등을, 장경호 의원은 치킨로드 입점 요건 완화와 금전적 유인책 활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김미선 의원은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책 마련을, 이중선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을, 손진영 의원은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김대중 도의원이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경제산업위원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도의회가 전체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 도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신임 익산시 부시장에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 1일자 내정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강 내정자는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전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입니다. 한편 허 전 부시장은 이달 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36명이 감염된 가운데 30명이 군산과 익산에서 감염됐는데요. 특히 소아청소년 감염률은 77%가 되는 등 소아청소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주기적인 백신 접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법정 2급 감염병인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기침을 유발해 감기와 비슷하지만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이름과 같이 장기간 증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 백일해 감염자 수는 2,875명으로 가장 최근 유행한 2018년의 감염자 수 980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도내에서도 6개 시군에서 36명이 감염됐고 익산에서 21명이, 군산에서 9명이 감염됐습니다. 특히 7세 이상 19세 미만 연령층에서 감염 비율이 77%로 나타나는 등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소아 청소년들이 백일해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소아 청소년 중심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과 보건소등 유관기관에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환자 발생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소아 청소년이 집단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연령층보다도 많기 때문에 근데 교육청에서도 계속 교육지청을 통해서 학교로 그런 예방 수칙이라든가 예방 접종을 적기에 맞을 수 있도록 안내가 나가고 의료계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냉방기 사용 시 환기 등 일상생활 속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떨어져 소아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10년 단위로 추가 접종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일해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효과적인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오형욱입니다. 익산 삼기면 교차로에서 어제 오후 5시 14분쯤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고소 작업차 운전자는 심정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1톤 고소 작업차와 승용차가 먼저 추돌한 후 SUV 차량과 1톤 화물 차량이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7분쯤 군산 오식도동의 화학약품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5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약품 합성기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8일 도내에서 올해 첫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모기가 발견된 것은 지난해보다 10일이 빠른 겁니다. 일본 뇌염은 고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시가 기온 상승으로 해파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어선을 늘렸습니다. 새만금 해역의 16척, 군산 해역의 3척 등 해파리 구제 작업 어선 19척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름달물 해파리는 독성이 강하거나 대형 개체는 아니지만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해 대량 발생하면 어업 피해 등을 일으킵니다. 군산 은파호수공원 황토길이 중금속 안전성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2달간 군산 은파호수공원 등 맨발 걷기 명소로 알려진 황토길 8곳의 토양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8개 항목에서 우려 기준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황토길 맨발 걷기는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다음 달부터 하이 아이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 때부터 지자체의 학대 여부 판단까지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기 지원에 나서기 위한 제도입니다. 군산시는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 비용, 의료비, 검진비, 심리상담비 지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안군의회는 제3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은 4.8의 강진으로 우리 지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가장 먼저 폭발이 일어난 핵발전소는 수명 연장한 발전소로 모두 노후 핵 발전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 권한을 악용해 공기업의 예산 집행과 승진 인사에 개입한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전 상임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업무 방해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에서 2019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예산 편성과 특정인 승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에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중학생 A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 3월 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동급생이나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이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명 중 2명에게는 강제 전학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출석 정지나 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가 중국에서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전북도 국제관광전에 참가했습니다. 시는 국제관광전에서 현지 대학생과 관광업계,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군산 군도와 시간여행 마을 등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9월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글로벌 공동 관광 마케팅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산시 인피면 농촌 활성화 사업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시는 지난 19일 인피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 전북도의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피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은 인피 향교촌 행복체육센터를 주민 교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시상금 200만 원과 마을 현판을 받았습니다.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 익산시 평생학습관은 다음 달 2일부터 8월 20일까지 8주 과정으로 시민 라디오 제작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전북자치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마련됐으며 시나리오 작성법과 오프닝 멘트 작성하기, 방송 녹음하기 등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익산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리공고가 완주산단 내 정석케미칼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2차 전지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졸업생 채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리공고는 국제 배터리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동원 시스템즈, 타타 대우 상용차 등과 산학 협력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지혜춘, 최창호 군산시 의원이 지방의정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설 의원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상을, 지혜춘과 최창호 의원은 전북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이들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의원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식 개선과 인권 증진을 위한 공모전 수상 작품을 전시합니다. 수상작 그림 31점을 오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익산역 서쪽 통로 전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 다음 달 8일부터 31일까지는 장소를 옮겨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롯데몰 군산점이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여름나기 후원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롯데몰 군산점 샤 롯데봉사단에서 후원한 물품은 여름 패드 21채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가정 중 폭염 위기에 노출 위험이 있는 위기 가정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내리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